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즘 기사들 좀 세네요. 세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로 알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점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후기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신데요. 12월 22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정부 말 들을 걸, 집값 하락 본격화의 영끌 쪽 비명. 기사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전 이해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가장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전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맞고요. 호가 자체도 낮은 거 나오고 있고 깎이는 단지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장 원리가 얘네가 왜 이렇게 싸게 나왔나 아니면 싸게 팔리는나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앞으로의 방향을 알고 좀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물건을 던져서 가격을 내리고 비명은 지르는 거. 이거를 원하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좀 이런 쪽에 언론이 많이 좀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다주택자는요, 지금 가격이 내려가나 큰 상관이 없어요. 양도세가 거의 80%예요. 80% 가까이 나옵니다. 75, 80 이런데. 그러니까 1억 남겨도 2천 남죠. 근데 5천 남겨도 똑같이 80% 빼고 나면은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1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누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1주택, 2주택자가 비명 중.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자,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분들이 비명 중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자, 1주택, 2주택자 중에 집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 예전보다 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의 똑같아요. 비과세를 받는 사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내보내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팔리지가 않거든요.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기간까지 팔아야만 해요. 그래서 극소수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저렴한 가격에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비명을 지를까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 비과세를 받는 사람들은 2년 전에 산 사람들이에요. 2년 전 비해서 지금 이분들이 파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략 추적해보면 5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냥 평균 낼게요. 제가 검색한 아파트들. 근데 지금 얼마나 내려갔냐? 1, 2억 내려갔어요. 5억이 올라갔다가 1억이 내려갔어요. 비명을 지를까요? 물론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안 팔리는데 어쩌고. 그리고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양도세가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5억에 팔았을 때 양도세를 70%, 80% 내는 거 대 3억에 팔고 비과세를 받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제 말이 5억을 남기고 팔고 양도세 중과세를 맞는 거랑 3억을 남기고 팔고 중과세를 안 받는 걸 비교해 봤을 때 3억이 낫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5억을 남기고 70% 세금 때려 맞으면 얼마가 남아요, 여러분? 1억 5천 남잖아요. 3억 차익 남기고 팔아서 비과세 받으면 3억 남잖아요. 차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다들 대단한 혼돈에 빠져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혼돈이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개인과 개인 간만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이 껴 있어요. 그 세금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격이 다가 아니에요. 비싸게 팔렸다고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좀 내려서 팔았다고 집주인이 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슈를 원래 시작했던 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는 지금 어차피 움직이지 않아요.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이러나 저러나 팔 사람은 옛날에 팔고 나갔고 지금은 잘 못 팔아요. 100%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그렇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1주택 아니면 2주택인데 지금 이분들이 싸게 파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예요.
비과세를 받는다는 뜻은 최소한 2년 전에는 샀다는 뜻이고 지금 1억, 2억 떨어져 봤자 이분들이 오른 금액은 자극적으로 안 하려고 5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심한 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른 거 대비 훨씬 적게 내렸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포기할 바에는 비과세를 받고 지금 넘겨야 하기 때문에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다주택자가 원래 벌 받기를 원해서 시작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건 없어요. 다주택자는 어차피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봤을 때 다주택자가 비명을 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1주택자, 2주택자가 비명을 지르는 중이어야 되는데 들여다보니까 본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려서 판 거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즉 결론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파는 사람, 집이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 시장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매물을 팔 수도 없고 투자를 더 이상 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 내려가고 취득세도 해결이 되니까. 근데 시장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는 자, 이 사람과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도 꼭 필요해서 집을 사야만 하는 자, 두 사람이 남아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감을 한 거죠. 너무나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이 두 부류만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정도로 거래가 없으면 원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가주택이. 여기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고가주택은 왜 올라갈까요? 자, 1주택자, 2주택자가 지금 비명을 지른다고 나와 있는 건데 1주택자, 2주택자는 팔고 삽니다. 맞죠? 자, 팔고 살 때 판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을 살까요? 더 안 좋은 주택을 살까요? 성동구를 팔고 강남을 살까요? 노원을 살까요? 거의 성동구를 팔았으면 강남에 가기 위해 판 거잖아요. 이분들이 돈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고액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강남 3구, 4구에 있는 좋은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과세를 받고 빠져나기도 애매모호하죠. 비과세가 되는 완전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팔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 이유와 살 이유를 정리하면 지금 시장이 완전 정리가 돼요. 머리 안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시장을 돌리고 있는지. 이젠 다주택자 얘기들은 없어요. 양도세 완화가 얘기가 나오고 있을 뿐이죠. 시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전체 플레이어가 종류가 10개 이상 있었다 그러면 한 두세 종류 놔두고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럼 거래는 없어요. 플레이할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든 돌아는 가요. 일정 부분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사실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전세, 월세, 매매 중에서 원하는 걸 마음대로 원하는 가격에 가져오는 건데 어차피 그건 안 돼요. 지금 물론 깎이는 매물도 있고 저렴한 매물이 나오지만 그 사람이 왜 파는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와줄지 이 사람들이 내고할 수 있는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시장 구조가 보이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더 제한되어 있어요. 이사갈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도 어떻게든 뚫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제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집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건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사를 꼭 정부 말을 들을 걸. 집값 하락 본격화의 영끌족 비명. 이렇게 지어야만 했을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 4개월 연속 하락, 송파, 마포, 강동구 실거래가 수억 원 내려. 정부 집값 고점론 맞았나? 영끌족 탄식. 영끌족 탄식은 모르겠어요. 전 주변에 아직 한 번도 듣고 있지. 왜냐면 영끌이 안 되니까. 영끌해서 최근에 산 사람 여러분, 영끌을 해서 최근에 산 사람들은 이거보다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샀어요. 지금 그리고 싼 것만 팔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지금 이 사람이 사자마자 확 내려간 사람은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거의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억 원 내린 매물이 만약에 확인이 보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중과세를 받고 더 높게 파는 것보다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 매물이 나오겠죠.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부합할 때 경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이에요. 자유시장 체제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플레이어를 다 배추쳐서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좀 맞는 눈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